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DBS 동아방송 신동섭 박사의 알기 쉬운 동양의학 특강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신동섭 박사님의 동양의학 강의를 잘 청취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는 데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강에 앞서 강의해 주실 신동섭 박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양력으로 제2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상공부 중소기업국, 상역국 등 행정사무관 역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역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장, 미주협력과장, 국제무역전략과장 등 7개 과장 역임,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역임, 서울대 대학원 개건교수 및 건국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웅빈 프로젝트 단장, 정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위원, 한국전자무역상거래진흥원 이사장직에 있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후 행정석사 취득,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후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동섭 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섭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전자무역상거래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고 법무법인 웅빈의 프로젝트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공하게도 우리 동아방송에서 저를 초청하셔서 오늘은 제가 23년 동안 연구한 동양의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알기 쉬운 동양의학에 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부한 학생이나 사업하는 사업가나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이든 어떤 일을 하던 분도 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에도 원리가 있기 때문에 건강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각자 이를 확실하게 실천을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천수를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소위 소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주 속에서 태어나서 다시 우주 속으로 환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가 우리 인간의 원리에 그대로 삼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흔히 천지인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천은 소위 양기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늘을 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는 말 그대로 땅입니다. 땅은 우주를 이루는 음기가 축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온갖 삼라만상이 많이 있죠. 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고 광물도 있고 하는데 물론 인간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삼라만상을 인간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온전히 다 결합되어 있는 가장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삼라만상을 인으로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를 천지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하늘의 기운은 양으로서 이루어지고 땅의 기운은 음으로서 이루어지고 사람은 중의 기운, 음과 양이 아닌 균형된 기운이 있을 때 건강한 이런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 내부로 들어가서 본다면은 우주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 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가 반영되어 있는 걸 우리가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은 흔히 말하는 하느님 이런 신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위 말해서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우리 뇌를 중심으로 한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기운과 대칭되는 건 우리가 정이라고 합니다. 정이란 것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과 신을 합치면 몸과 마음이 되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라 했을 때는 우리는 몸을 뺀 나머지를 의미하는 걸 쓰이는데 사실은 동양의학에서는 정신은 몸과 마음을 뜻하는 관계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기가 있는데요. 이 기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려면은 이 정의 기운과 신의 기운을 기가 강력히 결합을 시킬 때 생명의 기운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말씀드리면은 컴퓨터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가 우리 이 정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이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흔히 컴퓨터를 말할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돌아가는 거로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죠. 전기를 꽂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우리 몸을 상징하는 정과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신을 이 전기처럼 우리 기운이 강력히 결합시킬 때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우리 기가 약해져 가지고 정과 신을 결합하는 힘이 없어졌을 때는 정과 신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신은 하늘의 기운으로 왔기 때문에 기가 정과 신을 결합하지 못했을 때는 이 신은 혼으로 바뀌어서 하늘로 다시 하늘 위에 있잖아요.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가 약해져서 정과 신을 결합하지 못하게 되면 정은 백이 돼서 땅으로부터 기운이 왔기 때문에 땅으로 다시 흩어집니다. 따라서 이 혼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혼비라고 하고요. 이 백이 땅으로 흩어지는 걸 백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이라는 말은 그래서 생긴 것이고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혼비백산은 죽음을 뜻합니다. 근데 요즘에 흔히 쓰이는 거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황을 혼비백산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기가 강력히 정과 신을 결합시킬 때 생명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명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은 음의 기운에 있습니다. 강력하게 수축하는 기능이죠. 수축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주에서 삼라만상을 일으키는 힘은 음의 힘이죠. 그리고 양은 흩어지는 힘입니다. 음은 수축하는 힘이고 따라서 양은 어떤 삼라만상의 형상을 약화시켜서 원래의 가장 근원적인 우주 근원적인 요소를 흩어지게 하는 것. 따라서 죽음의 힘입니다. 그걸 자연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해서 생명력은 음의 기운에 의해서 생기고 자연력은 양의 기운이 생깁니다. 이 두 개를 결합시키는 중의 힘, 이 균형된 중의 힘이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정은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음의 기운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수의 기능입니다. 물의 기능. 그래서 물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수도 물이거든요. 양수 속에서 아기가 자라죠. 그리고 양의 기운 중에 가장 강한 것은 화의 기운이죠. 태워서 없애버리거든요. 우리 몸을 이렇게 봤을 때 그 기 기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과 양의 균형된 힘, 그 얘기는 음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화의 기운, 뜨거운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에 강한 겁니다. 그거를 한자로 수의 기운은 위로 올라간다 해서 수, 승, 올라갈 승자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화의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 내려갈 강자. 그래서 수, 승, 화, 강이 생명력을 키우는 원리입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력의 반대거든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은 물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지 않고 내려갑니다. 폭포가 내려가잖아요. 폭포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의 기운은 다 올라가죠. 내려가는 불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력은 자연현상 뭐가 되냐면 수강, 수가 내려가는 거죠. 화승이죠. 그거는 죽음을 이루는 길입니다. 따라서 생명력이 강화시키려면은 수의 기운이 올라가는 수강이 아니고 수승, 그리고 화가 올라가는 승이 아니고 내려가는 강. 그래서 수승 화강이 됐을 때 생명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작용되는 영역은 이 정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 영역에서 수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아마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하단전의 대표적인 데가 요 정이죠. 정이, 하단전이 정이 가장 중심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음의 기운이 강한 정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 우리 몸의 전면부에 있는 기맥, 그것을 인맥이라고 합니다. 인맥. 임신할 때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의 고속도로죠. 이 수기는 인맥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승할 때 그럼 어떻게 올라갑니까? 인맥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화의 기운이 강한 데가 여기 심장이죠. 이 화의 기운은 내려가야 돼요. 아까 화강이 생명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떤 길로 내려갑니까? 그러면 우리 몸의 뒷면에 가운데에 있는 기맥에 가장 기의 고속도로를 동맥이라고 합니다. 감독할 때의 독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맥과 동맥으로 기가 잘 흐르면 우리 몸은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잘 흐르지 않아서 잘못된 부분은 기가 저절로 알아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우주의 원리를 닮은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주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 광대한 우주는 아무리 나쁜 기운이 들어와도 그 스스로 자정시켜서 좋은 기운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듯이 우리 소우주인 인간은 또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은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뭐냐? 스스로 고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스스로 고치는 힘을 키워서 스스로 고치게끔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우주가 원리가 그대로 우리 소우주에 인간에 이렇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 흔히 말하는 하늘의 기운은 그 10개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뭐 갑질 논란 많이 생기죠. 그때 갑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해가지고 요 10개의 기운을 이 하늘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크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기운을 분류를 하면 10개의 종류의 기운이 있다는 거 보는 거고요. 땅의 기운은 12개가 있다고 봅니다. 12개.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자축, 인묘, 진사, 술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소위 띠 있죠. 띠. 12개 띠. 그것이 땅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요거로 해서 그 천은 우리가 10개의 기운을 간이라 표현하고 그래서 천간 10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10개의 기운인데 그걸 흔히 우리가 간으로 분류를 하고요. 땅의 기운은 12개로서 천지, 가지지자를 씁니다. 그 지지 12기. 그래서 간지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쓰고요. 요 10개의 기운과 12개의 땅의 기운이 인간에게는 그대로 똑같이 교집합으로 결속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10 곱하기 12 해서 120개의 기운이 120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역학을 하늘에 적용한 하늘을 연구하는 것이 소위 천문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땅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풍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적용하는데 인간이 120개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인간사력이 복잡한 겁니다. 이 중에서 인간의 행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가를 분석하는 것이 명리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외관, 얼굴이 어떻게 생기냐, 관상, 수상, 족상, 육상 이런 게 있죠. 그걸 상학, 외관에 드러난 거를 연구하는. 물론 상학 안에는 심상이라 해서 심리학이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외관이기 때문에 상학, 서로 상자를 씁니다. 하고 인간의 몸의 건강에 관련돼서 연구한 것을 동양의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역학이 굉장히 많지만
이 전체를 합친 것도 기문학이라고 하고요. 많지만 인간에 관한 역학이 제일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인간이 그만큼 고귀하기도 하고 120가지 기운이 흐를 정도로 복잡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의 원리를 잘 알고 좀 이따 제가 실천하는 요령을 말씀드릴 텐데 그거를 잘 매일매일 지키면 우리가 천수가 120세입니다. 그거는 10 곱하기 12. 그래서 120세가 우리가 사는 천수고요. 하늘이 우리한테 준 그 수명입니다. 근데 그걸 다 못 살죠. 그래서 120세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11,000년 전에 우리 직계 조상이 우주를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 후에 불경에서도 이걸 받아들였고 성경에서도 창세기 편에 보시면 120세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현대 자연과학, 의학에서는 연구를 쭉 유전자 분석해서 했더니 인간의 수명이 12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20세 클럽이라고 이 건강의 원리를 정확히 잘 알고 각자 실천해서 인간의 천수를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건강 모임이 120세 클럽이라고 있는데 그 120세 클럽을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인간은 복잡 다단한 이런 존재지만은 그 원리를 모르면은 60도 못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원리를 잘 알면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세라는 거는 어떤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뭐 한 70세까지는 80세까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건강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숫자가 120세입니다. 그래서 그 120세라는 거를 우리가 내면적으로 큰 목표치를 두고 꾸준히 우리가 실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또 잠재력을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유념하실 거는 이런 원리에서 우리 그 인체의 건강의 원리, 병의 원리가 작용이 되는데 이제는 여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기, 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신기, 정이라 불러도 상관없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강조했습니다. 지금 자연과학이 눈에 보이는 거를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했지만 우리는 그 어떤 연역적인 이론을 연구해서 나온 거지만 이 정을 많이 중시했고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그 하단전이라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별의별 설이 많습니다만은 가운데 손가락에 가운데 있는 마디를 일촌이라면 일촌.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 일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기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동양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 상대적인 원리를 세계적인 논문을 발표한 분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로 유명해진 분이죠. 그건 이미 동양은 11,000년 전부터 상대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촌인데 배꼽은 다 아시죠? 배꼽에서 2촌. 2촌을 밑에 내려가서 그 위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시 몸 안으로 2촌이 들어간 거. 그것이 하단전 위치입니다. 자기 몸에. 여성분들은 이 하단전이 자궁입니다. 자궁이 하단전 위치에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기를 모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축기라고 합니다. 축기. 기를 모으는 하단전이 여성은 자궁에 있기 때문에 아기가 거기에 있어 착상을 해서 좋은 기를 받아서 크는 겁니다. 그 이유가.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죠. 피라미드에 왕관이 딱 있는데 이 위치가 우리가 결과부자 할 때 하단전 위치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운이 모으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거죠. 이 하단전은 그 기운을 모은다 해서 축기라고 합니다. 축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에 상응되는 거를 갖다 중단전이라고 합니다. 중단전이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은 우리 명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태양신경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기운이냐면은 기라는 거는 그 입자적 성격과 파장적 성격과 정보라는 세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지만은 파장적 성격으로 우리한테 많이 와닿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여기는
감성을 주관한 감정이란 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거든요. 파장의 성격이거든요. 그게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단전은 운기, 기를 돌리는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파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신에 대응되는 걸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상단전. 그래서 아마 중단전, 하단전, 상단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단전은 기를 쓸 소자에서 속이 이 기운이 있습니다. 이 흔히 단전 호흡을 하실 때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기를 모아서 돌리는 역할까지만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은 아까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을 균형 유지하는 중이 됐을 때 건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이루은 것이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강해지면 그거는 실증의 병이 있다고 보고요. 양의 기운이 강해지면 다 확산되기 때문에 그걸 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증, 실증이 다 병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애가 참 실하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에 쓸 때는 좋다는 의미를 쓰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그것도 병이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음의 기운을 치우치면 실증이 되고 양의 기운을 치우치면 허증이 돼서 다 이 병입니다. 중이 된다는 거는 중 가운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뜻이 균형. 균형 유지하면은 건강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기도 모으기만 하면은 실증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원리를 잘 알아야지 무턱대고 기를 모아서 하단전이 뭐 딱딱해졌다고 바위처럼 딱딱해졌다고 자랑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 장파열이 일어나요. 그러고 따라서 모은 것만큼 써야 됩니다. 소기가 있어요. 소기. 이걸 흔히 단전 호흡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소기 기운과 이 두 기운 사이에 운행시키는 기를 전신으로 돌려서 운행시키는 거를 운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단전 힘입니다. 중단전 힘. 기 힘이죠. 기. 아까 정과 신을 강력히 결합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움직여서 결합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 정도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복잡 단단한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가지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걸 충분히 쓰느냐 못 쓰느냐는 각자 원리를 잘 알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운을 잘 모으고 운행을 시킨 다음에 우리 기를 잘 소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기를 굉장히 중시한 이런 국가였습니다. 이 기는 기본적으로 운행의 역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은 음이라고 합니다.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 기가 중요한 중단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호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이 호흡을 잘해야 되는데 호흡에는 공기호흡이 있고 기호흡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호흡은 뭐죠? 다시 외호흡과 내호흡은 나눠지는데 외호흡은 산소를 우리 몸으로 들이키고 물론 코나 입으로 들이키고 그다음에 허파로 보내는 것까지가 우리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공기호흡 중에서 산소를 들이키는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전신의 세포로 이 산소를 보내서 우리 음식을 통해 들어온 거를 소화시켜서 에너지로 바꾸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이산화탄소를 허파까지 다시 보내는 역할. 그걸 내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외호흡은 다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겁니다. 즉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게 공기호흡인데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소에 해당되는 것이 우주의 원기예요. 또는 진기라고도 합니다. 우주의 좋은 기운을 우리가 몸으로 들이키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바깥으로 내뿜어야 돼요. 그것이 기호흡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기호흡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듯이
기호흡은 그러니까 공기에서 공짜를 빼면 기호흡이잖아요. 그죠? 기호흡은 우주의 원기를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전 인간이 다 나쁜 기운을 내뿜으면 우주가 전부 다 나쁜 기운을 가득 차서 이거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는 워낙 광대해서 나쁜 기운이 와도 자정 능력에 의해서 다시 원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걱정 일체 하지 마시고 우주의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우리 나쁜 기운, 그걸 사기라고 하는 우리 몸에 들어온 그 좋은 원기를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정기라고 그래요. 발을 정자 정자.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생긴 나쁜 기운을 사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호흡을 하느냐? 근데 기호흡을 잘 하게 되면은 기가 정을 통제합니다. 기가 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 정 안에는 수의 기능이 가장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수가 뭐니까 혈액이 혈액. 따라서 혈액순환 저절로 됩니다. 기가 잘 돌면. 근데 거꾸로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서 기가 잘 도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기가 잘 돌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 저절로 돼, 저절로. 그 정도로 인간이 몸이 오묘한 거예요. 근데 이 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돌립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기는 다시 신이 통제합니다, 신이. 따라서 우리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 의식으로 기를 어디로 가라라고 하면 기는 저절로 가요. 그러면 기가 잘 돌도록 신이 작용을 하면 혈액순환 저절로 되죠. 그리고 공기호흡도 저절로 됩니다. 의식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기호흡은. 그러니까 혈액순환과 공기호흡은 기호흡을 잘하게 되면 저절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별도로 공기호흡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 했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600만 불 이상의 사나이들 여성분들입니다. 우리 뭐 그렇게 존귀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 기호흡을 잘해야 되는데 기호흡은 우리가 공기는 코나 입으로 들어오지만 우주의 원기, 우주 좋은 기운은 코나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명문이라고 그래요. 명문. 생명의 문입니다. 이름 참 잘 주죠. 우리 선조들이 이름을 기가 막히신 거예요. 생명의 문이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명문으로 우주의 좋은 기운, 아까 뭐라고 했죠? 원기 또는 진기라고 합니다. 들어와서 명문에서 기가 들어와서 하단전이 딱 축기된 상태, 이걸 정기라고 합니다. 발을 정자 정기라고 하고 이걸 쭉 위로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맥을 통해서 위로 올리게 되는데 흔히 이게 호흡할 때 기호흡할 때 잘못해서 인맥에서 올려야 되는데 동맥에서 올리고 인맥을 내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따라서 기호흡은 정확히 잘 해줘야 돼요. 인맥을 해서 올려서 중단전의 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기가 돌아가서 상단전에서 우리 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 뇌가 혈액의 상당 부분을 씁니다. 기도 상당 부분을 써요. 우리 뇌가. 그렇게 하고 다시 동맥을 통해서 백회혈을 지나가지고 동맥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또 상단전에서 내려갈 때 기가 나가는 부분, 아까 들어오는 건 명문이라고 하셨죠? 나가는 부분은 장심과 용천혈로 나갑니다. 장심이 뭐냐면은 손바닥 가운데예요. 용천은 발바닥 가운데.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올라가서 내려가면서 어깨로 해서 장심을, 그러니까 팔까지 내려와서 요 손바닥으로 해서 전면부에 있는, 우리 몸의 전면부에 있는 나쁜 기운이 나가는 부분이 요 장심입니다. 그래서 손바닥 이렇게 마주치시면 약간 서로 밀어내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기가 약한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근데 그리고 무협지에 보면 장풍 있잖아요. 장풍 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뒷면부, 우리 후면부에 있는 나쁜 기운, 사기를 내려가는 거는 용천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아이언맨 보신 분 많죠? 아이언맨 보면은 손바닥하고 발바닥 가운데서 불이 나옵니다. 불이.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 애들이 이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우연하게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장심으로 나가고 용천으로 나갑니다. 장심 나가는 건 우리 전면부에 있는 사기가 나가고 후면부에 있는 사기 나쁜 기운은 용천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걸 외단전이랍니다. 바깥으로 우주와 소통하는 이런 문이다 해가지고 우리 흔히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만 알고 있지 외단전은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하고 요 단전호흡 가르쳐 주는 데서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하단전, 중단, 상단전은 우리 공기호흡으로 말하면 내호흡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외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의 원리는 어디든 똑같습니다. 단전호흡도 외단전과 내단전을 동시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름을 내외단전 순환시킨다 해서 순환호흡이라고 이름을 제 책에서 붙였습니다. 그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거니까 그건 뭐 어떤 지금 한의계에서 뭐 여기 그 용어를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외단전은 우주와 우리 몸이 교류하는 문이에요, 문. 근데 들어오는 문은 명문, 나가는 문은 장심과 용천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기호흡에서 말하면 외호흡에 해당하는 겁니다. 외호흡. 그래서 외단전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단전을 쓴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거는 내단전이랍니다.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해서 내단전이라는데 내단전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둘을 합치면 외단전 호흡과 내단전 호흡을 합치면은 내외단전 순환 호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잘 실천하시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약 드신 분 있으면 약 끊으실 수 있고요. 요걸 잘 하게 되면 실천한 법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허리가 시원해집니다. 허리가 시원해지고 그다음에 요 상단전에서 장심으로 내려가는 사이에 어깨로 지나가기 때문에 오십견이 다 없어져요. 어깨가 시원합니다. 그리고 하고 어떻게 되냐면 손발이 따뜻해져요. 여성분들 특히 손발이 많이 차갑거든요. 기가 안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기는 차가운 기운이거든요.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면 중단전은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뜨거운 기운하고 합쳐진 다음에 그러면 기가 따뜻해지죠. 차가운 거하고 뜨거운 게 합쳐지지 못하면 미지근해지죠. 미지근한 따뜻한 기가 올라가서 백회열 지나서 장심, 손바닥 가운데까지 오니까 손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손에 열이 있으면 그건 병인 거예요. 따뜻한 거는 그 기가 잘 돈다는 뜻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다시 뜨거워졌다가 하단전에서 다시 미지근해져서 즉 그 따뜻해져서 쭉 내려와서 발바닥 중앙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발이 따뜻해진 겁니다. 발이 뜨거운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차가운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차가운 거와 뜨거운 거 사이가 뭐예요? 따뜻한 거죠. 아까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균형. 근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시소를 보시면 알아요. 시소가 평형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시소는 별로 없어요. 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진 게 건강인데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이게 실증이고 요건 허증이 되죠. 위로 올라가니까. 그건 다 병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병이고. 우리 시소 가만히 보시면 놀이터 보시면은 평형을 다 유지한 건 거의 없어요. 의도적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기가 못 돌아왔을 때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침입니다. 침으로 기를 강제로 돌려주는 거예요. 또는 뜸. 그런데 자기 스스로 기를 돌릴 수 있으면은 침과 뜸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호흡이 가장 중요하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모든 게 균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기운과 나가는 기운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일리 들어오는 건 뭐죠? 음식과 물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음식과 물. 굉장히 중시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물을 말씀드린다면 물은 우리 몸의 성인 기준은 70%가 물입니다. 갓난애기 때는 90%가 물이에요. 노인이 되면 5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노화된다는 것은 물이 주는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우리 몸에 뭐 체격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작은 사람 우리 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4리터 정도가 혈액이 있습니다. 몸이 큰 사람 6리터까지 있어요. 그래서 4리터 내지 6리터가 우리 혈액인데 우리 물은 70% 차지하기 때문에 매일 2리터 정도로 마셔줘야 돼요. 근데 어떤 물을 마셔야 돼요? 좋은 물을 마셔줘야죠. 약알칼리성 물로서 경수를 마셔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음식은 뭐냐면 균형식을 해야 돼요. 균형식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만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의미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를 균형시킨다는 의미에서 균형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육식과 채식 사이에 균형식을 해야 돼요. 육식만 해도 안 되고 채식 지나치게 하는 거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노폐물을 우리가 내보내야 하잖아요. 그걸 대사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조도가 어두워야 되고 그다음에 온도는 약간 차가워야 됩니다. 이게 잘 때 뜨거우면 잠이 안 와요. 우리 열대야 있잖아요. 열대야. 더울 때 잠 못 자는 거 그 이유가 있는 거고 습도가 너무 메말라도 잠이 안 옵니다. 습도는 약간 있는 상태. 깜깜하고 습도 약간 있고 약간 차게 이렇게 자야 되고요. 신이 단계 중요하죠. 이거는 우리 생각이 들어오는데 생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선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선의. 그러니까 만약에 막 한없이 미운 원수가 있다. 그럼 항시 나쁜 생각하면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줘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원수를 용서해 준다. 예수님이 요쪽 내주라고 한 것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기운이 들어온 거, 나쁜 생각이 들어온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것이 명상이에요. 따라서 물과 음식과 대사를 균형을 이루어주고 호흡과 수면을 잘 해주고 좋은 생각과 명상을 잘하면은 건강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내외 단전 순환 호흡이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원리. 좀 많이 아셨습니까? 뭐 짧은 순간 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고요. 이제는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을 해야 되니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5, 6분 정도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계셔도 돼요. 단전호흡 한다고 해서 막 체조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체조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뭐예요? 그냥 그거는 많이 뛴 거 정도밖에 역할이 안 돼요.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문혈은 어디 있냐면은 아까 하단전 위치 제가 말씀드렸죠. 배꼽에서 두촌 밑에에서 다시 안으로 거의 하단전인데 하단전을 뒤로 쭉 뺐다고 생각하면 척추하고 만나요. 척추의 요추, 허리뼈의 2번하고 3번 사이가 정확히 명문혈입니다. 그 명문혈로 기가 들어온다. 우주에 좋은 기가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은 5가지 감각기관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시각입니다. 시각이 의식의 80%를 점유해요. 따라서 눈을 뜨면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눈을 살짝 감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숙달이 돼서 눈 뜨고도 하는데 눈을 감으시고 명문 위치를 자기가 느껴보세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명문혈로 우주에 좋은 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우주에 좋은 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 이게 실천이에요. 그걸 아는 분하고 모르는 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르면 그걸 그냥 우주는 다 그런 기회를 줬는데 우리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못 쓰는 거예요. 따라서 명문혈로 집중한 다음에 우주에 좋은 기가 명문혈로 들어와서 앞으로 좀만 더 나가면 하단전 있잖아요. 하단전에 기를 모은다고 생각하세요. 모은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 몸의 앞면에 있는 인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쭉 올리셔가지고 백회혈까지. 이걸 수승이잖아요, 그죠? 수기를 올리는 거니까. 따라서 마음속으로 겉으로 외치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명문, 약간 이제 그 단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명문하면서
기를 명문으로 딱 모아서 하단전까지 가요. 여기까지가 1단계 명문이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를 쫙 올리면서 수승하고 속을 외쳐요. 외쳐서 백회열까지 올라가요. 그게 수승이에요. 기가 올라가요. 자기 생각한 대로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화강이죠. 수승다면 화기운 내려가니까. 화강은 이 경추, 목뼈로 내려와서 옆으로 이제 흐르면 옆으로. 어깨 쪽으로 흘러 때까지를 화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그럼 기가 저절로 흘러요. 그럼 어깨에 결린 거, 어깨 뭉친 거 다 없어져요. 마사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부에서 기를 돌리는데 뭐 마사지하고 침이나 뜸이 뭘 필요해요. 저도 침을 잘 놔요. 처음 놨지만 이 호흡을 잘하면은 침도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깨 50개는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몇 년 걸린 것도 한 일주일 하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장심 속을 외치면서 손바닥까지 기가 와서 기를 이 앞면에 있는 나쁜 기를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가요. 그러면 기가. 그러면 그 단계를 해볼게요. 자, 명문 속으로 이제 눈 좀 감으시고 눈 좀 너무 꼭 감으면 졸리니까 살짝 감으세요. 명문에서 딱 들어오고 수승에서 백회열까지 올리고 화강해서 경추까지 내려와서 뭐 경추 디스크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면은 요추 디스크 다 없어져요. 저절로 없어요. 저절로. 어깨까지 가고 그 다음에 장심하면서 손바닥 중앙에 내려와서 기를 내보낸다 생각하면 어느새 손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는 거 느끼십니까? 이거 제대로 하면 저절로 따뜻해져요. 명문, 수승, 화강, 장심 따뜻해지고 우리 생각은요 얼마나 빠른지 빛보다 더 빠릅니다. 저 우주 끝도 생각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심을 기를 내보낸 다음에 사기를 내보낸 다음에 용천하면서 동시에 아까 옆에서 이 옆으로 흘렀던 그 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동맥을 타고 내려와서 양쪽 다리 뒷면으로 내려가서 용천혈로 해서 용천하면서 뒷면에 나쁜 기를 내보낸다 생각하면은 발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명문, 수승, 화강, 장심, 용천 속으로 외치 속으로 하면서 하면은 한 순환이에요. 그리고 다시 명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셔도 되고요. 이걸 뭐 굳이 몸을 움직인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리를 모르고 가면 다 쓸데없는 행동하는 겁니다. 에너지만 괜히 쓸데없이 썼지 몸에는 좋아진 건 없어요. 요거는 아주 제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했는데 제가 이제 23년을 연구한 결과 요걸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전호흡이란 것도 원리에 맞게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단전만 강화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단전과 내단전 사이에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단전에서는 하, 중, 상 간에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즘에 뇌호흡이라 해서 상단전 강화 훈련을 그냥 막 계속 선전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상단전 강화 훈련을 우리 흔히 뇌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단전과 중단전이 균형 있게 발전된 그런 배경하에서 상단전이 강화되면서 그 어떤 그 뇌에 좋은 기운이 딱 뇌의 기운이 강화되는 것이지 요거는 약하면서 여기만 강화한다? 백회열을 강화하면은 잘못하면요 소위 음허 화동이라 해가지고 상기병이 생깁니다. 그걸 모르고 더 계속 하면은 정신증, 요새 정신병이라고 많이 하는데 원래는 의학적으로는 정신증이에요. 그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외단전도 명문혈과 장침 용천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건강의 원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 실천은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는 분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단 말이죠. 실천해야 돼요. 근데 실천을 원리를 모르고 실천하면은 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고 실천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와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건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각자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없으니까 각자 정확히 실천하는 거, 원리대로. 이렇게 두 가지만 딱 명심하시면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소우주인 인간을 창조하면서 두 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인생한테. 61세가 회갑이잖아요. 우리 옛말에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있어요. 정확히 61세부터죠. 근데 보통 시중에서 60세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20세의 딱 중간 60이잖아요. 전반부 인생이죠. 후반부 인생. 순환이잖아요, 인생. 외호흡, 내호흡 있듯이 외단전 호흡, 내단전 호흡. 그것이 결합된 것이 내외단전 순환호흡인데,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의 큰 흐름의 한 단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살다 보면은 전반부 인생 60세가 좀 잘 살았다, 진짜 자기가 잘 살았다면 그럼 그대로 잘 계승해서 살면 돼요. 그래서 후반부 인생 잘 살아서 100세까지 이제 그 좋은 일하면서 살면 되고, 만약 전반부 인생을 그 잘못 살았다고 하면 그 반성을 해서 후반부 61세부터 건강의 원리 잘 알고 실천 정확히 하면 120세 사시니까 다시 반성해서 고쳐가면서 제2 인생을 잘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잘 사시면 돼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뭐냐? 이걸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 원리대로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120세까지 사는데, 그러니까 삶의 과정이 120세까지는 건강해요. 근데 건강하긴 건강한데 그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건 잘 사는 인생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120세까지 살되 삶의 과정은 건강해야 되겠죠. 근데 결과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 그 인생의 120세의 과정은 건강하고 결과는 가치 있는 삶이 아마 행복한 삶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서도 가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각 분야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자기 다 압니다. 실천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다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마음 부분을 제가 좀 여기 좀 요 정 부분, 기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덜 강조했는데, 우리 몸은요, 마음과 몸, 요 마음과 몸이 다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이 기를 통제하고 기가 정을 통제한다고. 여기는 서포트하는 관계예요. 서포트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이 제일 상위가 뭡니까? 우리 생각대로 기가 돌잖아요. 기가 돌면서 뭐 어디가 뭐 기맥의 이름 다 몰라도 됩니다. 그건 의사들만 알면 돼요. 저나 의사들만 알면 되고, 우리 몸은 아주 오묘하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기가 저절로 흘러가요. 저절로. 이렇게만 운행하시면은 뭐 기맥 이름, 뭐 무슨 혈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걸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아신다면 명문혈, 장신명, 용천혈, 그건 쉽잖아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절로 기가 흘러가서 그분을 다 고쳐줍니다. 우리 몸 스스로 고쳐줘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가 병을 만드는 것도 자기고요. 병을 고치는 것도 자기예요. 그게 동양의학의 생각입니다. 그게 서양의학과 차이예요. 서양의학은 병을 만든 건 자기고 고쳐주는 사람은 의사죠. 그죠? 근데 그 동양의학은 그렇지 않아요. 병을 만든 것도 자기고 고치는 것도 자기이기 때문에 이 원리대로 하면 자기가 굳이 구체적인 이름이나 혈자리를 몰라도 다 할 수 있고 침이나 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양의학은 예방의학이에요. 기본적으로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자기 원리를 알면은 자기 병을 스스로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인데,
균형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시소 아까 예를 들었는데 시소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없습니다. 반드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건 이거 균형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건강을 당연시하면 안 돼요. 그건 시소가 평행을 유지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가 굉장히 드문 상태고 병이 딱 생긴 것도 그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도 않고 병도 아닌 상태. 그게 제일 많습니다. 흔히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 같은 아무 병이 아니라는데 몸은 안 좋아요. 그게 대부분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몸을 통제하기 때문에 마음이 병이 있으면 몸에 병이 자주 생깁니다. 물론 몸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지하는, 서포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다 좀 더 중요하다면 마음이 건강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 아까 뭐라고 했죠? 들어온 마음을 좋은 마음, 선의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도 스트레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나태해져도 이게 건강 안 좋아요. 적절한 자극은 건강에 좋은데 지나친 자극은 그걸 디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디스트레스가 되면은 몸을 망칩니다.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명상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생각 중에서 정말 어떤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입니다.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어요. 엔돌핀 효과는 뭐 대부분 아실 거니까 우리가 좋은 경치를 봤다 또는 너무 좋은 그 어떤 음악을 들었다 감동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원리를 깨달았을 때 저는 제 책을 2년 6개월 동안 수년간 준비하고 쓰면서 제 자신이 더 건강해진 걸 느끼고 있어요. 스스로. 왜냐하면 원리를 물론 깨달았지만 책을 쓰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걸 많이 공을 들여야 돼요. 그걸 하면서 책을 쓰는 바람에 새벽까지 썼지만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다이돌핀을 느낀 거예요. 제가. 원리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다이돌핀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를 터득한다 그러죠. 원리를 알았을 때. 성직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안 먹잖아요. 항시 어떤 걸 깨우치거든요. 그러면 다이돌핀이 나와서 건강합니다. 그래서 항시 감동받는 그러면은 어떤 거에 원리를 깨치는 이것도 원리를 깨치는 거예요. 이것도 원리를 깨칠 때 그 희열이 있어요. 그 희열을 만드는 장본인이 다이돌핀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 마음도 양, 중이 있습니다. 마음도 음의 마음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은 우리가 몰라요. 얼마나 나쁜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뭐 온갖 생각이 다 있죠. 무의식이에요. 양의 마음은 의식입니다. 양이 너무 커지면 의식이 너무 발달하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지나치게 받기 때문에 문제 있고 중의 마음을 흔히 통합식이라고 해요. 통합식. 그걸 뭐 잠재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의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다 일부만 얘기한 거고 통합식이기 때문에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해서 상호 소통시키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통합식이 우주의식과 통하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를 바로 깨우치게 하는 힘의 원인이 통합식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통합식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컨대 마음의 크기를 100이라고 친다면 의식이 마음 10%, 무의식이 마음 10%, 80%를 자기가 통합식의 영역으로 갖고 온다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못했을 때 마음에도 병이 드는 거. 그게 이제 우울증.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마음의 감기. 흔히 걸린다는 뜻이죠. 근데 우울증도 이 통합식을 키우면 저절로 나서요. 그리고 더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증.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지만 의학적으로 정신증이라고 하는데 정신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냐 하나냐라고 뭐 설도 많은데 결국은 원리는 하나입니다. 같이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사시는 그 동안에 가치 있는 일을 하셔서 살면은 가치 있는 일 하는 것 자체가 선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요. 통합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돌핀이 많이 나와서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사이의 균형, 그리고 몸에서는 요 외단전과 내단전의 균형, 또 내단전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사이의 균형, 외단전에서는 명문과 용천과 장심 사이의 균형,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을 해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호흡으로 산소를 많이 들이켜서 그러니까 내호흡을 통해서 세포에 들어간 미토콘드리아를 작용에 의해서 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이런 거를 에너지원을 바꿉니다. 지방 이런 거를. 근데 그걸 바꾸는 힘이 산소인데 지나치게 많으면 일부 많아진 거는 그 병을 그러니까 균을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살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보다 더 많아지면은 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노화의 원인이 되고 각종 암이나 각종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안 생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도 조금 초과된 정도면은 우리 몸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은 우리 몸을 해치는 주적이 되는데 그거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혈액 안에 활성산소가 동시에 전신으로 퍼집니다. 전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요. 스트레스는 아까 강조 많이 했죠. 두 번째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까 균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에너지 소비는 적은데 많이 먹으면 그건 과식이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또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식만이 꼭 좋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이 에너지 쓰면 소식을 하면 안 되고요. 대식을 하되 잘 쓴 만큼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활성산소 안 생깁니다. 그다음에 육식과 채식 사이 균형이 유지돼야 되고요. 또 하나 활성산소 생기는 건 뭐냐면 과도한 운동이에요. 운동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뭐 건강할 것 같은데 운동선수들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빨리 죽어요. 그리고 평상시는 정상인보다 힘이 없어요. 왜냐? 활성산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어떤 거 해야 되냐면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걷는 거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수영이라든가. 그 마라톤 굉장히 위험한 운동입니다. 조깅도 안 좋은 운동이고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격한 운동이 활성산소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를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어진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알기 쉬운 동양의학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좀 알기 쉬우셨나요? 네. 그리고 요 원리를 항시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천을 각자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거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실천을 하셔서 꼭 120세까지 인간의 천수인 120세까지 건강하시고 그리고 그 120세 사시는 동안에 가치 있는 행동을 많이 하셔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